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의 교수 오미선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공식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급성기 뇌혈관 치료, 즉 혈전용해 치료의 적응증에 대한 것들입니다. 가끔 그러실 거예요. 나는 급성기로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왜 나는 혈전 치료를 받지 못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뇌경색이란 치료는 이미 다른 저희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뇌경색, 허혈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골든타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뇌세포가 혈관이 막히고 나서 많이 손상되기 전에 빨리 혈관을 뚫어야지만 그게 증상도 안 남고 좋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갔는데 왜 나는 혈전용해 치료를 받지 못했을까? 혹시 내가 오진을 받고 내가 간 병원에서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라고 의심하는 환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급성기 뇌경색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골든타임 내 혈전용해 치료가 중요한 병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혈전용해 치료라는 거는 정맥내로 혈전용해제인 TP라는 약을 써서 혈전을 녹이거나 아니면 뇌 동맥내로 직접 어떤 기구를 넣어서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는 동맥내 혈관을 통한 혈전 제거 치료라는 것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정맥내 혈전 치료라는 거는 제가 골든타임을 3시간 또는 일부 환자들에서는 4.5시간까지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동맥내 혈전 제거 치료는 조금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골든타임이 중요하면서도 환자한테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되는지, 왜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급성기 뇌경색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런 모든 치료를 똑같이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 치료대의 효과라면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재구통해서 뇌신경세포를 죽는 것을 막아서 신경장애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반대급부의 합병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혈전용해 치료의 가장 큰 합병증은 뇌경색 후에 생기는 2차 출혈 변화, 즉 뇌출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런 환자가 오셨을 때 어떤 환자가 가장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환자를 선택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가 길긴 했지만 이런 환자를 선택하기 위한 적응증들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맥내 혈전용해 치료의 TPA라고 알려져 있는 치료에 대한 적응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9개에서 20개로 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조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정맥내 혈전용해제인 TPA를 쓰는 적응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긴 합니다. 즉, 증상이 발생하고 환자분이 내가 정상이었어요 라고 알고 계신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만 오셨을 때 첫 번째 정맥내 혈전용해 치료라는 것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시간 내까지 쓰는 환자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냐? 못 쓰는 환자로 얘기 드려야겠네요. 내가 증상이 생겼는데 4.5시간 내에 병원에 왔어요. 3시간은 넘었고 4.5시간인데 이 환자분이 만약에 80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과거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데 당뇨를 같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이든 경구용으로 항응고제라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출혈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3시간에서 4.5시간으로 지나서 사이에 오셨을 경우에도 정맥내에 TP라는 혈전용해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말씀드린 이런 환자를 제외하고는 증상 발생 4.5시간까지를 골든타임을 놓고 정맥 내 혈전 용해 치료를 하는 첫 번째 환자 선택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 다 받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 기준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맥 내 혈전증이라는 데는 반대급부가 출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선택할 때 환자분의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뇌경색 환자는 위치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 다양한데요. 약한 구음장애와 같은 경미한 신경학적 장애만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혈전 용해 치료에 효과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환자한테는 치료를 안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해진 기준들이 있긴 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심한 신경학적 장애 증상을 갖고 온 환자한테도 이런 치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중증의 신경학적 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한테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제로 환자가 신경학적 장애 증상을 갖고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이런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너무도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한테는 이런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환자가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응급실을 오시게 되면은 신경학적 장애 증상이 있을 때 먼저 CT를 찍게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 자체가 뇌경색이라고 하는 증상이 아니고 거미, 막하, 출혈과 같은 다른 뇌출혈인 증상인 경우는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환자가 만약에 과거에 대뇌출혈이라고 하는 과거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이런 약제를 사용했을 때 출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받지 않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경우는 출혈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3개월 이내에 환자가 두부 외상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의 병력이 오히려 있거나 또는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라는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정맥 내 TPL은 약을 썼을 때 출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도 이런 약제를 사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또는 3주 내에 소화기, 결국은 이제 위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비뇨기 쪽에 혈뇨와 같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분한테도 정맥류로 약제를 썼을 때는 전신으로 이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출혈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경구 헤파린이라는 주사를 맞았을 때도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는 경구 항응고제라는 약을 드시고 계셨을 때 저희가 보는 INR이라는 수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수치가 너무 지연이 돼 있어서 환자한테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도 약을 사용하진 않긴 하겠죠. 또 중요한 경우는 2주 내에 환자분이 다른 어떤 주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위에도 출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쓸 수가 없기도 합니다. 또는 환자한테 딱 치료를 하려고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응급실을 봤는데 혈압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85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으로 계속 높으시고 저희가 어떤 약제를 써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는 출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아주 최근에는 경구용 항응고 중에서 와파린이라는 약 말고 다른 신항응고제를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도 오늘 아침에 약을 드신 게 확실하다면 약을 이런 TP라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즉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한 18가지 정도의 기준들은 다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게 되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는 이제 혈소판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피를 응고를 시키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런 수치가 10만 이하로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도 약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미 응급실에 오셨는데 CT를 찍었더니 CT에서 중간 대뇌 동맥이란 큰 대뇌 영역에 이미 저음영이 3분의 1 이상을 크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은 골든타임 내에 오셨지만 뇌경색이 크게 와 있기 때문에 약제의 효과를 볼 수 없고 대신 출혈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쓰지 않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아무래도 약제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들었는데도 환자와 보호자가 이런 치료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거나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셨을 때도 사실은 의사들이 약제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가 골든타임 내 응급실에 갔는데 이런 혈전 치료를 왜 정맥 혈전 치료 못 받았을까라고 의심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치료 말고도 동맥 내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잠깐 재계통 치료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는 사실 받으려고 하면은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6시간 내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환자가 CT 혈관 조형 검사로 CT라든지 MRI로 혈관을 보았을 때 앞쪽에 갈려있는 전순환 동맥이라는 것 중에서 대뇌 동맥이 완전히 폐색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그쪽으로 접근해서 혈전을 제거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왜 이 병원에 받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증상을 갖고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들은 특히 이제 신경과 이런 뇌졸중을 보는 선생님들은 환자분한테 가장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혈관을 빨리 뚫어드리고 신경학적 장애를 줄일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한편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출혈이라는 위험도, 해가 될 수 있는 위험도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혹시 주변에도 이런 치료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이런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치료에 적응증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